당신 정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아세요? 20년 전 폭발 사고로 사망 처리된 남편. 그런데 그의 딸 결혼식장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며 죽은 남편과 정확히 같은 얼굴, 단 한 줄의 주름, 단 한 톤의 목소리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아예 그녀를 본 적조차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딸 지아의 결혼식 날입니다. 호텔 예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양가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7회 전 제 결혼식도 이렇게 화려했을까요? 아니, 우린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죠. 그때 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20년 전 공장 화재 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에 걸린 은반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결혼기념일에 받았던 이 반지만이 그이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만큼은 슬픈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행복한 날인데 엄마가 눈물을 보일 순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R&D 부소장님이시래요. 신랑 측 회사 임원이시라던데 대단한 분이시나 봐.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얼굴.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그이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게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남자는 신랑 측 가족들과 악수를 나누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20년 전 그이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자가 넥타이를 만졌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넥타이 매듭을 2번 톡톡 치는 그 버릇. 그이만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지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을 마시려고 왼손으로 잔을 집었습니다. 그때 재킷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왼팔 손목 위쪽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흉터. 25년 전 여름 그이가 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다가 뜨거운 증기에 데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그이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웃으며 이 정도 상처쯤이야라고 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한복 소매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지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20년 전 제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목소리, 저 버릇, 저 흉터, 모든 게 그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남편이 어떻게 저 앞에 살아서 서 계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슴에 걸린 은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 모서리가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을 마주친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남자는 곧 시선을 돌렸고 다시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만 이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대기실로 가요. 본식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해요. 지아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남편은 20년 전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묘지에도 모셨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제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그 일을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환각까지 보게 된 걸까요? 대기실 문을 닫으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55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는 20년간 꺼지지 않았던 그리움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밖에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려고 했지만 물이 출렁거려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지아가 제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엄마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혹시 내 결혼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지아가 드디어 시집을 가다니. 지아가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저 남자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미친 게 아니라면 확인해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예식장 로비 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보였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남자가 웃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웃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눈이 가늘어지는 그 웃음. 남편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옆 사람에게 뭔가 말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항상 왼손으로 물을 마시던 그이처럼. 그리고 물을 마신 뒤 입술을 한번 하찼습니다. 그 작은 버릇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신랑인 예비 사위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아, 정우야.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정우는 제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혹시 저분을 아십니까? 정우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몰라. 저분이 누구니? 우리 회사 계열사 I&D 부소장님이세요. 강민혁 부소장님이라고. 아버지가 특별히 모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강민혁? 그 이름은 제 남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미안. 멍했네. 가자. 저는 서둘러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 얼굴, 그 버릇, 그 흉터는요. 본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남편 사진. 25년 전 지아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아까 본 남자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이 든 모습까지 정확히 예상되는 그대로였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정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그분 강민혁 부소장님 말씀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그분 인터뷰 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강민혁 부소장님이 15년 전부터 이 회사에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보통 임원급 인사는 프로필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분은 15년 전 이전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마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요. 1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혹시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니? 기사에는 서울 출신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 전 죽은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낯익은 얼굴 같아서. 정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학 공부하면서 기록 찾는 건 좀 배웠거든요. 고마워, 정우야. 하지만 괜찮아. 정우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걸린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는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은반지였지만 안쪽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 서윤. 저는 반지를 빼서 안쪽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정말 남편이라면 이 반지를 보면 기억할까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됐을까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화재 사고. 경찰이 찾아와 남편이 사망했다고 통보했을 때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시신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신원은 지갑과 사원증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왜 DNA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핸드백을 뒤져 명함 하나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보험조사관 명함이었습니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0년 만에 전화해서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하객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회색 정장. 강민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착각인 것 같네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남자도 저를 낯익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20년 전 그날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보다 제 평온한 삶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 남자가 정말 제 남편이라면 지난 20년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본식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 그 사람도 저를 낯익어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지아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오늘 결혼식 하기 싫으신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너희 둘이 함께하는 걸 보면 엄마 마음이 놓여. 정말이야. 그럼 왜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밖을 보시고 안색도 안 좋으시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이 20년 전 죽었다던 내 아빠와 똑같이 생겼다고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며칠 동안 준비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 지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쉬세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지아가 대기실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핸드백에서 다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아를 안고 있는 젊은 아빠의 모습.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나요? 왜 저와 지아를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 그냥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걸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우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분 강민혁 부소장님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법학 자료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서 찾아봤는데요.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15년 전에 병원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 기록? 네. 대형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기록이요. 그때 심각한 안면 손상과 뇌진탕이 있었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석 달 동안 입원 기록이 있는데 퇴원할 때 기록을 보면 부분적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상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분이 어머님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아 아빠와 똑같이 생겼어.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 버릇, 심지어 왼팔 화상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해.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공장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손상돼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어. 신원은 그냥 지갑이랑 사원증으로만 확인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빨리 장례 치르라고 재촉했어. 정우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검사는 안 하셨나요? 당시에는 그런 거 잘 안 했어. 게다가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머님, 제가 좀 더 조사해봐도 될까요? 20년 전 사고 기록이랑 지금 강민혁 부소장님 기록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하지만 지아한테는 말하지 마. 애가 놀랄까봐.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우가 나간 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명함을 봤습니다. 20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보험조사관 김철수. 전화번호가 아직 유효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김철수 조사관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남편 한태준 씨 사고 건으로 뵀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때 그분. 기억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그때 사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신원 확인이 정확했나요? DNA 검사 같은 건 안 했잖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화재가 워낙 심해서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도 제대로 채취가 안 됐고, 그럼 어떻게 신원을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하고 사원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확인해 줬고요. 회사에서요? 네. 당시 공장장이 직접 와서
한태준 씨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사관님, 혹시 그때 사고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그게 말이죠.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뭔데요? 사고 현장에서 신원 미확인 생존자가 한 명 있었어요. 심하게 다쳐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끝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제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그 사람 치료비를 다 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회사에서 치료비를? 조사관님, 그 사고 기록 아직 남아있나요? 20년 전 기록이면 보관 기간이 지났을 텐데요. 하지만 제 개인 파일에는 남아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파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개인정보라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 일이에요. 김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파일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원 미확인 생존자, 회사에서 된 치료비, 15년 전 기억상실로 병원에 입원한 강민혁.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해야 돼요. 10분 후에 입장이에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을 고치며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지아의 날입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망칠 순 없습니다. 진실은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강민혁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가끔 두통이 있어서요. 오래된 증상입니다. 오래됐다면 얼마나요? 남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5년쯤 됐나요? 사고 후유증이에요. 15년. 무슨 사고였는데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기억 일부를 잃었어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를 보면 낯익은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 부인을 봤을 때도 그랬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사고 전 기억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 신원이라고 알려준 대로 살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한태준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태준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예식장 문이 열리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셔야 해요. 지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었나 봐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의 기억을 되찾아 줄 겁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지아와 정우는 행복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오며 다시 한번 강민혁을 봤습니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객처럼 제 남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딸의 결혼식에서 그저 손님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온통 강민혁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정우가 조용히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정우를 따라 피로 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에서 정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사입니다. 한신 공장 화재 사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자 명단에 한태준 씨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 부분을 보세요. 정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신원 미상 중상자 1명. 병원 이송. 이게 강민혁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병원 기록도 찾아봤는데요. 정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신원 미상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심한 화상과 안면 손상, 그리고 두부 외상.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 기억을 거의 다 잃은 상태였대요. 그 다음은요? 그게 이상합니다. 퇴원 기록이 없어요. 그냥 기록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군가 기록을 지웠거나 아니면 개인 병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우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한신 계열사에 입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학력란이 비어 있고 경력란에는 해외 연구소 근무라고만 적혀 있어요. 한신이요? 남편이 일하던 그 한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공장을 소유한 그 회사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회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혹시 장인어른이 사고 직전에 뭔가 이상한 일을 겪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공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안전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위에서 묵인하고 있어. 그럼 신고해야지. 그게 쉽지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공장장이 알고 나를 불러서 경고했어. 경고라니? 입 다물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편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서윤아, 내가 신고하면 회사에서 날 어떻게 할까? 당신이 옳은 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아는? 지아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집 대출금도 남았는데.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화재가 났습니다. 어머님? 정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인어른이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사고 전에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얘기했었거든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엔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회사가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면요. 그리고 장인어른을 죽은 걸로 처리하고 다른 신원으로 살게 했다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설명이 됩니다. 왜 기록이 끊겼는지, 왜 강민혁이라는 새 신원으로 나타났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정우와 저는 동시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쪽입니다. 정우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지나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강민혁이 멈춰섰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사고요. 15년 전 교통사고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나요? 강민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2010년 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남편이 돌아가신 게 2005년이었습니다. 5년 차이. 그 사고 전 기억은 정말 전혀 없으세요?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분들이 제가 강민혁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분들은 누구였어요? 한신그룹 인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연구원이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민혁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제 진짜 과거가 뭐였는지. 하지만 알 방법이 없어요. DNA 검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누구랑 비교하죠? 제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검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부소장님의 진짜 정체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정체요? 정우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소장님, 혹시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진짜 낯설으세요? 강민혁이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한태준. 그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강민혁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 손의 감촉. 20년 전 제 손을 잡던 그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특정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한태준이라는 이름이 뭔가 기억나세요?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머리가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소장님, 제 명함입니다. 정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민혁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부소장님의 과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소장님의 진짜 가족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게 가족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2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강민혁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한서윤이에요. 그리고 20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설마 제가 그 남편이라는 건가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강민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한신에서 15년 동안 일한 연구원이에요. 그 15년 전은요? 그 전엔 뭐였어요? 강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검사만 해주세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고 물러날게요. 강민혁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하지만 믿을까요? 믿든 안 믿든 궁금해할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강민혁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그는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저처럼 20년 동안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남편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관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 정말 그 관 속에 남편이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저도요.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뭘 찾았는데? 20년 전 한신 공장 화재 사고 당시 CCTV 기록을 찾았어요. 공개된 건 아니고 법원 자료실에 남아있던 겁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전 CCTV에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이 찍혔어요. 누가요? 한 명은 장인어른으로 추정되고 다른 한 명은 신원불명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직후 영상이 10분 정도 삭제돼 있어요. 삭제됐다고요? 네.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데요? 당시 화재 원인 조사 보고서인데요. 초기 보고서에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화재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단순 실수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꾼 거예요? 한신그룹 법무팀이 개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회사가 사고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장인어른을 죽은 걸로 처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험조사관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갈래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와 정우는 김철수 보험조사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어제 전화 받고 밤새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는 낡은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자료라 먼지가 많네요. 파일을 펼치자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태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김철수가 사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불에 탄 공장 건물, 소방차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 시신은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진압 후 4일간이 지나서 발견됐어요. 얼굴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죠? 네.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김철수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시신 옆에서 발견된 지갑과 사원증입니다. 근데 보세요. 화재가 그렇게 심했는데 지갑은 거의 멀쩡합니다. 정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건 이상하네요. 시신은 심하게 탔는데 지갑은 멀쩡하다니. 저도 당시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했어요.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나요? 네. 법무팀 변호사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장례 빨리 치르게 해달라고. 저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진짜 저 시신이 제 남편이 맞나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DNA 검사를 안 했으니까요. 왜 안 했어요? 당시에는 비용 문제도 있었고 회사에서 신원 확인했다고 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신원 미확인 생존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 말이죠. 사고 현장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의식 불명 상태로. 얼굴은 확인됐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화상이 심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어느 병원이었어요? 서울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정우와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추적은 안 하셨어요? 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다만 나중에 들으니 회사에서 그 사람 치료비를 전부 댔다고 하더군요. 왜 회사에서 치료비를요?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어요. 신원도 모르는 사람 치료비를 왜 회사가 대는지. 저는 파일을 넘기다가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당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네. 근처 경비원이 화재 직전에 이상한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공장 뒤편에서 두 남자가 격하게 다투는 걸 봤다. 한 명은 공장 직원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다. 다툼 후 10분쯤 지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요. 20년 전이라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정우가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조사관님, 이 자료들 복사해도 될까요? 개인정보라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유족분이 요청하시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자료들을 복사해 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뭐가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원 미확인 생존자가 강민혁일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남편이 살아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한테 안 왔을까요? 왜 지아한테 안 왔을까요?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새로운 신원을 준 거예요. 그럼 회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DNA 검사요? 네. 강민혁 부소장과 어머님, 그리고 지아 씨의 DNA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누구세요? 저 강민혁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요? 정우 씨한테 받았습니다. 어제 명함에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지금 당장 가능할까요? 저 회사 안 갔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를 받습니다. 강민혁이 만나자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정우야. 1시간 후 한강공원. 강민혁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남편과 더 닮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주름까지도 밤새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태준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어젯밤 집에서 찾았어요.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25년 전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어디 있었어요? 제 오래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주머니였는데 어젯밤 뒤져보니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저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저예요. 25년 전 저예요.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당신 남편이란 말입니까?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강민혁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제가 다른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정우가 나섰습니다. 한신그룹입니다. 부소장님을 죽은 걸로 처리하고 새로운 신원을 준 건 회사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장인어른이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강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공장 안전기준 위반을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사고를 일으키고 장인어른을 없앤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살인이잖아요.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있어요. 정우가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혁은 자료를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네요. 공범이요? 1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제 정체를 숨긴 그 사람들과 함께. 강민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 인생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었는데 못 돌아갔잖아요. 강민혁이 저를 봤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죠? 지아요. 어제 결혼한 그 신부가 우리 딸이에요. 강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을요. 제가 몰라봤어요. 당신이 사고 났을 때 지아는 5살이었어요. 22년을 못 봤네요. 강민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DNA 검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연락해놨습니다. 지금 가시면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그럼 갑시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과는 사나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밝혀야죠. 회사가 한 일을.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해요. 20년이 늦었지만. 강민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우리에겐 딸도 있고 이제 손주도 생길 거예요. 강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요? 지아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말에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나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뒤척이며 남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 그리고 지금 강민혁의 얼굴.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혁 부소장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뭐라고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불러서 즉시 해고라고 통보했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업무 태만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회사에서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받은 협박 전화가 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아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아한테요? 네. 정우 씨 장인어른 일에서 손 떼라고. 그리고 강민혁이랑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둘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갑시다. 지아는 제가 보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시죠. 제가 또 찾은 게 있어요. 오후 2시 정우가 지정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오래된 회사 내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신그룹 내부 감사 자료입니다. 공장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내부 보고서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인어른 이름이 나옵니다. 한태준 공장 기술팀장.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상부에 보고함. 남편이 보고했구나. 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올라간 날짜가 사고 이틀 전입니다. 제 손이 떨들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신고한 직후에 사고가 난 거네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우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공장장과 본사 임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제 해결했음. 더 이상 내부 고발 우려 없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인어른을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잖아요. 네.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정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사고를 일으킬 때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요? 네. 신원 미상으로 처리된 시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희생자일 겁니다. 그럼 남편은요? 장인어른은 심하게 다쳤지만 살아남았어요. 회사는 이걸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무슨 기회요? 장인어른을 죽은 걸로 처리하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회사 통제하에 둔 거죠. 증거를 없애는 동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남편을 회사에서 감시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새로운 신원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면서 통제했을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셨군요. 강민혁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들었어요. 이유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업무 태만이라니.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회사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소장님의 모든 행동을.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를 계속 감시했다는 건가요? 15년 동안요. 강민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네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이미 해고됐어요. 증거도 없고. 정우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내부 문서, 이메일, 사고 기록 전부요. 강민혁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죠.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강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족도, 제 기억도, 제 정체성도 다 빼앗겼어요. 저는 더 세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되찾을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강민혁과 제가 동시에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뭐래요? 정우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치합니다. 99.9% 확률로 부녀 관계가 맞다고 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한태준이란 말입니까? 네. 어머님의 남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아 씨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강민혁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강민혁이, 아니, 제 남편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인어른. 이제 회사를 고발해야 합니다. 저는 남편을 놓고 정우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살인 미수, 신원 위조, 증거인멸, 협박까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큽니다. 변호사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20년 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숨길 순 없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강민혁 씨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신그룹 법무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요? 여기서 하긴 곤란하니 밖으로 나가시죠.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러십니까? 권한이요? 강민혁 씨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기밀 유출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간 게 CCTV에 찍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져간 게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합의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합의서가 있습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납니다. 거절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 노트북 안에 있는 자료는 불법으로 취득한 겁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안 됩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회사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 일이죠.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회사는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예요.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아한테도 영향이 갈 텐데. 지아는 제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지아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를 만나야 할까요? 만나야죠.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아한테 먼저 얘기할게요. 준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우야.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이 타고 온 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남편의 손. 비록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 손의 따뜻함을, 이 손의 힘을.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지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빠가 살아있다고. 정우가 먼저 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할 얘기가 있대. 중요한 거래. 무슨 얘긴데요? 엄마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직접 만나서 들어봐. 나도 같이 있을게. 오후 3시 우리 집 거실. 지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저는 지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놀랄 수도 있어. 뭔데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지아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빠 얘기야.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요?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요? 지아야, 아빠가 살아계실지도 몰라. 지아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엄마도 그렇게 믿었어. 근데 지아야. 눈물이 났습니다. 내 결혼식에 왔던 사람 중에 강민혁이라는 분 기억나니? 신랑 측 회사 임원이요? 그분이 왜요? 그분이 내 아빠일 수도 있어. 지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우가 나섰습니다. 지아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DNA 검사요? 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혁 부소장과 너의 친자 확인 검사야. 99.9% 일치해.
지아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지아야, 20년 전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회사에서 아빠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빠가 회사 비리를 신고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회사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빠를 없앤 거야. 그럼 아빠는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드라마예요, 엄마. 현실이 아니라고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증거가 다 있어. 정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여기 20년 전 사고 기록, 회사 내부 문서, DNA 검사 결과 전부 있어. 지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빠가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20년을 산 거예요? 우리 모두 몰랐어. 아빠도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 그분 만나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났어. 그리고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아가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어. 아빠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아를 봤습니다. 지아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야. 그 목소리에 지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DNA 검사 결과로는 그래. 하지만 미안해. 난 기억이 없어. 지아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가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를 닮았어요. 사진 속 아빠랑 똑같아요. 너를 보니까 뭔가 느껴져.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이 아파. 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느껴져.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함께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회사를 고발하려고 해. 20년 전 진실을 밝히려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하지만 해야 해. 정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살인 미수, 신원 위조, 증거 인멸 혐의로요. 지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증거가 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한신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따님 일도 있고 사위분 일도 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장님 집무실로 오세요. 혼자서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따님 신혼생활이 불편해질 겁니다. 사위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한신그룹 회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아랑 정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요. 내일이기도 해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저와 태준은 한신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6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이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들어갈까요?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까치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우리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60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집무실 안에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박철호였습니다. 오셨군요. 회장이 일어나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혁? 아니, 한태준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요?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꾸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처리했다고 해야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처리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입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지. 제가 나섰습니다. 제 남편 인생을 빼앗아 놓고 그게 변명이에요?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부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나는 사업가예요. 사업에는 때때로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요? 사람 목숨을 희생이라고 해요? 한태준 씨는 죽지 않았잖아요. 살려줬어요. 새로운 인생도 줬고,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제 기억을 빼앗고, 제 가족을 빼앗고, 제 정체성을 빼앗아 놓고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15년 동안 좋은 대우 받았잖아요. 임원까지 올랐고, 그게 다 감옥이었어요. 제 과거를 모르는 감옥.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오셨는지 압니다. 고소하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제안 하나 하죠.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억이 들어있는 계좌번호가 있어요. 이걸 받고 조용히 해외로 가세요. 새 인생 사세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모든 건 돈으로 해결됩니다. 한태준 씨, 당신 딸 생각해봐요. 신혼인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입에 올리지 마세요. 부인, 현실을 보세요. 우리 회사 변호사가 100명이 넘어요. 당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요? 2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증거도 다 없애버렸는데 정우가 복사해둔 자료가 있다는 걸 회장은 몰랐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회사 내부 문서, 이메일, 사고 조작 기록 전부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취득한 거예요. 증거 능력 없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려고요? 네. 좋아요. 그럼 전쟁이네요. 각오하세요. 저와 태준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떨려요. 저도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태준 씨, 20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신그룹을 고소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DNA 검사 결과가 정말 일치합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아마도 정우가.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는 기자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실을 향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향해.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0년 만에 되살아난 남편, 한신 그룹 은폐 의혹. 기억 잃은 남편, 다른 이름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 DNA 검사로 확인된 충격적 진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저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씨 출석 요구합니다. 고소 사건 관련해서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와 태주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한태준 씨 맞습니까? 네. 20년 전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준 겁니까? 한신그룹 인사팀 직원들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우가 준비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문서, 이메일, 병원 기록 전부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라면 이건 중대 범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한신그룹 측 변호사들이 벌써 연락 왔습니다. 이 증거들이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내용은 진짜잖아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2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경찰서를 나오니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힘드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찾았으니까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랑 살았던 시간, 지아가 어렸을 때 전부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만약 안 돌아오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새로 만들면 되죠.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오니 지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지아가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들이었습니다. 한신그룹 완전 악질이네.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다니. 20년 만에 남편 찾은 부인 대단하다. 딸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지만 반대 댓글도 많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거야? 돈 뜯으려는 거 아니야?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믿으라고? 한신그룹 주가 떨어뜨리려는 세력 같은데. 지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반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우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증명하면 돼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신그룹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는 전부 불법 취득입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을 해킹해서 얻은 겁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 취득 과정이 불법이라 해도 내용의 진실성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은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습니다. 장인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아는 신혼인데도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남편 죽었다더니 살았대.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불쌍하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해. 어느 날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만둘까요? 뭐요? 재판이요. 이러다가 다 망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은요? 진실보다 당신들이 더 중요해요. 지아도, 정우도, 당신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여기서 포기하면 20년이 헛된 거예요. 이미 20년 잃었는데 앞으로도 잃고 싶지 않아요. 안 잃어요. 우리 함께니까. 석 달째 결정적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공장 경비원이었던 사람. 그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화재 나기 전에 공장장이 누군가랑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처리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 기술팀장이요. 한태준 씨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난 후에 시신 두 구를 봤습니다. 하나는 심하게 탔고 하나는 멀쩡했어요. 멀쩡한 시신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멀쩡한 시신은 사라졌어요.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어떻게 정확히 하십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사람이 죽는 걸 봤으니까요.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집에 모였습니다. 지아, 정우, 태준, 그리고 저. 어떻게 될까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우린 가족이에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어떻게 포기해요?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 한신그룹은 20년 전 고의적 사고 은폐, 신원 위조 방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만 살인 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한태준 씨에게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하라.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미상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명령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만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일부는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과 함께 살 겁니다. 20년 못 산 만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태준은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후회 안 해요? 이 모든 고생.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찾았으니까요. 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결혼식 날도, 지아가 태어난 날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20년을 기다렸는데 전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요?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거예요. 지아랑도 손주 생기면 손주랑도.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라니. 제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우린 20년을 잃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남았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하지만 당신이 있잖아요. 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아. 네. 사랑한다는 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준과 함께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젊네요. 우리 둘 다. 이건 지하 돌잔치 사진. 귀엽네요. 닮았어요. 지금 지하랑 똑같아요. 태준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느껴져요. 뭐가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저라는 게, 이게 제 인생이었다는 게, 맞아요. 이게 당신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인생이에요. 태준이 사진을 덮었습니다. 앞으로 이 앨범을 채울 거예요. 새로운 사진으로. 그래요. 우리 셋이서. 아니, 이제 넷이네요. 정우까지. 가족이 늘었네요. 그리고 더 늘어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이니?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검사해 보려고요. 태준이 지아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지아야. 아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축하할 수 있잖아. 저희는 함께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비록 과거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는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지아의 임신이 확정됐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에 함께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생명이 보였습니다. 건강해요. 심장 소리도 잘 들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주네요. 네.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기대돼요. 저도요.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처음 데이트한 곳이에요. 그래요? 네. 25년 전 여기서 당신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은 좋네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네요. 아니요. 지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지킬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어둠을 지나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아. 네.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석양빛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년, 30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 없는 남편과 20년을 기다린 아내와 아빠를 처음 만난 딸과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